낭독 11일차.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진심을 다하라. 출 직구 반 필면, 소유 필유상, 소습 필유업, 항원 불칙로.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비추며 다니는 곳은 반드시 일정해야 하고 익히는 바는 반드시 이룸이 있어야 하고 평소에 자신이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기 공례. 이 구절 앞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무릇 자식된 자의 예의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어두우면 이부자리를 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나이든 부모님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보살펴드리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문의 구절이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 편하도록 살피는 것이다. 논어에는 공자가 효에 대해 제자를 가르친 말이 거듭해서 실려 있다. 먼저 자유가 효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요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조차도 모두 어미를 먹여 살리는데 공경할 줄 모른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살핀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하가 묻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어렵다. 일이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이나 밥을 윗사람이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다. 겉으로 꾸며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항상 밝게 해드리기 위해 스스로부터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다.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식이 편안하고 잘 될 때 가장 행복하다. 이로써 보면 효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고 건강한 것이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이다. 예문에서 말하는 바도 이와 비슷하다. 나갈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다니는 곳은 반드시 일정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뜻이다. 돌아와서 얼굴을 비추는 것은 무사히 귀가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익히는 바에 이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노력한 만큼 성취를 이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자신이 늙었다는 말을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말로 인해 부모가 자신의 나이를 자각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누구나 나이가 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부모들은 자식의 성장을 보고 세월을 느낄 때가 많다. 만약 자식이 나이가 많다고 한탄하면 부모는 더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다. 집성에서 송대 유학자인 여대림은 이렇게 해석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지극하다. 다니는 바가 일정해야 한다는 것은 평안하기를 바람이고 익히는 바에 이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람이다. 만약 몸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뜻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에게 잘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자식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또 힘껏 일해 성취를 이루는 삶 자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나아가 최선을 다한 삶의 자세는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 자식이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까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성공은 부모를 가슴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산도 학문의 근본이란 효제,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 간의 우애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학문을 한다는 자들의 위선과 가식을 꾸짖었다. 하지만 다산의 효도는 이론이나 학문에 그치지 않았고 세밀하고 실천적이었다.
심지어 조선시대엔 여성들의 영역이었던 부엌일에 대해서도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산 향교의 효를 권장하는 글에 실린 글이다. 음식을 만들 때 시고 짜고 달고 깔깔한 맛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기 내칙 등 여러 편에 그 지지고 볶고 국 끓이고 산적한 고기의 맛과 생강, 계피, 소금, 적국, 간장 등의 식품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정밀하게 논하고 거듭해서 무겁게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바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다. 지금 사람들은 가세가 조금만 넉넉하면 여성들은 음식 준비에 손을 대지 않고 남성들은 아예 이를 외면하는 행편이다. 그렇게 전부 봉양을 종들에게 떠넘기고선 혹시라도 음식 맛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종들만 외질하고 타박한다. 이와 같이 하면서도 끝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잘못이 아닌가. 부모를 모시는 것과 같은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 행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공부는 거칠애에 불과하다. 특히 신분이 높아지고 부유해지면서 식사와 같은 사소하면서 귀찮은 지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 다사는 그것을 안타까워했다. 그에게 효도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조선시대 당시엔 군자로서 금기시하던 부엌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소한 정성이다. 그렇게 부모의 봉양을 직접 챙기는 것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부모의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쌓아 출세하는 데 있지 않다. 만약 가족이 굶주리고 아프다면 어떻게든 그 형편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키워준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야 한다. 배움의 목적은 이처럼 사람답게 사는 데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부했다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하고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자식의 행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너무 늦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